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실습 조교 배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부스팅 모델들을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그리고 예측 성능을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팅 모델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앙상블 계열의 모델입니다. 앙상블 계열의 모델이란 모델을 하나만 활용을 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학습시킨 뒤 그 모델들의 예측 결과들을 종합하는 예측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보다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했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더욱더 좋고요. 부스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개 예측 모델들이 이제 예측을 잘 하지 못했었던 그 에러들을 다음 모델들이 학습함으로써 이 에러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모델들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스팅 모델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그리고 라이트 GBM, 캣부스트 4가지 부스팅 모델들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해온 실습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래왔듯 이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데이터 패키지들부터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패키지가 로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이제 패키지 모델은 이 sklearn 모델에 내장되어 있는 이 어댑티브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GBM 모델과 캣부스트의 경우에는 sklearn에 내장되어 있진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패키지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패키지는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패키지 설치 방법은 제가 옆에 이렇게 pb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를 기입을 해두었으니 이 라이트 GBM과 캣부스트 패키지가 없으신 분들은 꼭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해당 설치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넣고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패키지는 로딩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와인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인데 이 와인 데이터는 어떤 와인에 대한 화학적 성분들을 이제 독립 변수로 갖고 있고 종속 변수는 이 해당 와인에 대한 와인의 등급을 기록해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은 이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들을 기반해서 와인의 등급을 분류하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명은 이제 와인 퀄리티 레드라고 제가 준비를 해두었고 정상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X가 정상적으로 읽어져 왔고요. 이 X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와인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성분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Y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5나 6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기입되어 있는데 해당 이 정보들은 이제 와인의 등급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스팅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부스팅 모델들에 주로 존재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스팅 모델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전에 어떤 모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를 다음 모델이 학습을 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에러에 대한 어떤 가적값이 쉽게 발생할 위험이 좀 높은 모델입니다.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튜닝을 좀 잘 해야
성능이 좀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주된 목적들은 이 가적값 발생을 좀 제어하기 위해 주로 튜닝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4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러닝 레이트는 이 부스팅, 즉 예측 에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학습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방해를 하는, 즉 어떤 정규화를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활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예측에 활용되었던 모든 약한 분류기, 이 틀이라는 것을 모두 합쳐서 예측을 수행하는 반면, 이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측된 결과값에 누라는 이 러닝 레이트 값을 곱해진 형태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러닝 레이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부스팅에 대한 어떤 정규성을 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적값을 방지하는 데 유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Estimators라고 부스팅 모델에 활용될 총 예측 모델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정규화에 대한 성능은 높아지지만 이런 학습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N-Estimators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가적값 방지에 효과적인 모델이지만 그만큼 예측에 학습되어야 할 모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잡아먹게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브 샘플이게 되는데요. 서브 샘플은 이제 여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부스팅이 첫 번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100%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다음 번째 데이터 애들은 이제 100% 모두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을 함으로써 학습을, 예측 에러를 줄여나가는 학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80%라는 비율이 이제 서브 샘플이라는 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스팅에 있어서 이 100% 모든 데이터를 계속 이용해 가면서 부스팅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샘플링을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더 좋다, 가적값 방지에 이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다음 시점에 이 분류기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의 어떤 비율을 조정해낸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분류기 모델, 즉 부스팅을 이제 구성하게 될 이 분류기 모델들의 복잡도를 결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부스팅은 어떤 똑똑한 모델을 여러 개 합치는 것보다는 조금 예측 성능이 좋지 않았던 약한 분류기 모델을 활용해야 더 모델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모델 복잡도를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복잡도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 좀 간단한 값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주로 1과 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어댑티브 부스팅은 이제 이전 분류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데이터에 어떤 높은 가중치를 둔 후에 다음 모델들은 이 높은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음 차례 모델은 이전 분류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데이터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부스팅을 이어가는 모델이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중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분류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에러를 다음 차례 모델이 이 에러를 타겟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에러를 학습하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라이트 GBM과 캡 부스트는 이전 이 GBM 알고리즘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각각 해결시켰다라고 제안하면서 등장한 모델입니다. 먼저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어떤 가볍게 설계된 GBM 모델입니다. GBM 모델을 학습할 때 활용되는 이 약한 분류기 모델은 주로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최적의 의사결정 규칙을 찾음으로써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의사결정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모든 피처와 모든 데이터를 탐색함으로써 의사결정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니 이들이 제안한 이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이 비효율성을 개선시켰다라고 등장한 모델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의 뜻하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여러 개의 피처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활용해도 된다. 즉 모든 피처를 탐색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비슷한 혹은 독립적인 어떤 피처들은 그냥 하나로 퉁치고 탐색하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사이드 샘플링은 그레디언트가 낮았던, 즉 어떤 예측 에러가 조금 크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냥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컸던 데이터들만 인덱스만 활용을 해서 이 의사결정 규칙을 탐색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캡부스트의 경우에는 이 범주형 변수가 좀 엄청 많을 때 효율적인 부스팅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이 타겟 리키지와 프레딕션 시프트라는 문제점을 해결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제가 적어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비효율성을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범주형 변수가 많을 때는 이제 어떤 타겟 값들을 근거를 해서 이 범주형 변수를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타겟 값을 이용함으로써 이 범주형 변수를 인코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타겟에 대한 정보를 누출했다 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아이디어로 개선시키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이 프레딕션 스피트라는 것도 어떤 타겟에 대한 정보가 누수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각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학습을 시작하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학습할 모든 모델과 이 모델에 대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후보들을 제가 한꺼번에 이 모델 언더바 파람스라는 데이터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오늘 학습할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어댑티브 부스팅 모델, 그리고 라이트 GBM, 캡 부스트 다 제가 입력을 해 두었고요. 각각의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또한 제가 이렇게 이 딕셔너리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이름들과 그 이름 내부에는 탐색하고자 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영역을 제가 리스트로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한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찝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라이트 GBM 모델의 경우에는 맥스 뎁스, 즉 모델의 어떤 복잡도, 약한 분류기 모델의 복잡도가 이제 뭐 1과 11 사이에서 이 간격으로 구성된 어떤 값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라라고 제가 이제 리스트로 하이퍼 파라미터 후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고요. 모델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단위로 한번 탐색을 해봐라 라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영역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 간격으로 한번 탐색을 러프하게 한번 해볼 것을 요구하는 이 명령어를 같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이 세 가지 부스팅 모델들로 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시드 값을 0으로만 한번 설정을 해 두었는데 다양한 시드 값에서 학습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0 말고도 다른 값들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 시드 값은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각 예측 모델별 예측 결과들을 이 아웃풋이라는 객체에 한꺼번에 저장을 해 두기 위해서 이 아웃풋이라는 데이터 프레임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시드별 트레인 테스팅을 분리하는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 두었고요. 이 해당 코드를 통해서 트레인 테스트에 대한 어떤 객체들을 만들어 둔 뒤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피처 스케일링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링이 수행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제가 앞에서 구축해왔던 이 모델 언더바 파람스 내에는 이 모든 모델과 각 모델별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가 다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포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모델별 예측 모델과 그 예측 모델에 대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가 모델과 파람스라는 객체에 지정을 해 두었고요. 이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탐색을 이 그리드 서치 cv라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탐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주어진 모델과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전부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이 어큐러시를 통해서 기준을 해서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뽑을 것이고, K폴드에서 이 폴드 수는 이 5를 이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짓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n 잡스라는 값은 이제 학습에 있어서 활용할 CPU의 개수인데, 이 캣부스트의 경우에는 이 모델 그 학습 컴퓨테이션이 너무 높아서 캣부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작은 숫자인 경우로 설정을 했고, 그 외에는 그냥 5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학습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그리드 서치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피팅을 하게 되고요. 이 피팅된 결과에서 이제 이 어떤 결과 값들을 이제 꾸준하게 리절트라는 값으로 제가 저장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GCB라는 이 객체 내에는 이제 이 파람스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싹 다 탐색을 한 뒤에 가장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로 피팅된 함수가 여기에 다시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로 당연히 학습을 예측을 다시 수행할 것이니까 이 gcb.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된 모델로 예측을 수행하겠다라는 코드가 이 코드 유명칠한 부분의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로 피팅이 된 모델로 어떤 예측 결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큐러시를 추출을 했고요. 이 추출된 어큐러시는 이 리절트 객체 내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네임과 시드 값 다 저장을 해 두었고요. 이 아웃풋이 이제 포문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결과 값들일 텐데,
이 결과값들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컨캣을 같이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코드를 싹 다 돌리고 나면은 최종적인 결과값이 이 classification 언더바 result로 제가 저장을 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다 돌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학습을 직접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는 3시간을 모두 다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리절트를 제가 미리 떨어뜨려 놨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바로 불러드림으로써 학습이 어떻게 돼가는 것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 학습된 결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은 뒤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가 저장을 해 두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학습 때 소요됐던 어떤 시간들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였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도 같이 이렇게 딕셔너리로 꼼꼼하게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예측 결과도 이렇게 짜라라락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split to 언더바 테스트 스코어 값은 이 제가 이제 5폴드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라고 제가 명령을 해 두었었는데 5폴드 중 두 번째 폴드에 대한 예측 성능 어큐러시가 56%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옆으로 구경을 해보자면 보시면 이 5가지 폴드에 대한 어큐러시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 이 5개에 대한 어떤 평균 어큐러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예측 순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 테스팅 어큐러시를 산출했을 때에 대한 이 예측 성능도 같이 제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네임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시드 값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로 한 70%의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아웃풋에 대한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웃풋 내에는 지금 여러가지 아웃풋 내에는 지금 뭐 캣부스트 예측 결과도 있고 GBM 모델의 예측 결과도 지금 다 같이 합쳐져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인덱싱을 즉 각 모델별로 인덱싱을 하면서 한번 예측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 네임에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모델 이름을 기입을 하시면은 이 모델에 대한 예측 결과가 정리돼서 시각화가 되도록 제가 코드를 짜 두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뭐 예를 들어 라이트 GBM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모델 네임에 캣부스트가 아니라 라이트 GBM을 기록을 하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모델 파람스가 지금 파인드가 코드를 돌리게 되면은 그림이 나오게 되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먼저 라이트 GBM에 대한 예측 결과가 궁금하니 모델 네임에 라이트 GBM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시각화를 제가 했는데 먼저 라이트 GBM에서는 이 맥스 뎁스에 따라서 예측 성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5에서 9, 즉 높은 값보다는 좀 3으로 설정했을 때 이 예측 성능이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N estimators 같은 경우에는 뭐 50이던 100이던 150이던 뭐 조금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 100일 때가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0.2가 즉 작을수록 이 모델의 이 밸리데이션 폴드에 대한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측 결과들을 통해서 좀 뭐 활용해 보신 점들은 먼저 제가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0.2 단위로 조금 되게 러프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즉 0.2 작을수록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예측 성능이 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 0.2 주변부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캣부스트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캣부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코드를 돌리시게 되면 이 캣부스트에 대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시각화가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 이 맥스뎁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 부스팅 모델의 경우에서는 좀 작았던 경우에 예측 성능이 좀 좋았었는데 보시면은 이 캣부스트의 경우에는 이 맥스뎁스가 조금 높았던 어떤 7부터 9일 7과 9에 가까울수록 조금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N estimators 같은 경우에도 50보다는 좀 100과 150에서 좀 성능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캣부스트의 경우에는 러닝레이트에 따라서 뭐 예측 성능이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별로 예측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이 해당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제가 그냥 주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드렸으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또 뭐 추가적으로는 이 코드를 돌리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예측 성능을 제가 시각화한 경우에요. 보시면 GBM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에서는 성능이 되게 안 좋았고 되게 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어떤 경향을 보여주었고요. 에이다 부스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측 성능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GBM도 마찬가지였고 캣부스트에서는 조금 좀 둔감한 뭐 차이는 있지만 다른 모델들보다는 예측 성능 차이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시각화한 부분은 이제 지금 위에 보이시는 그림들은 각 모델별, 각 하이퍼 파라미터별 모든 예측 성능을 다 제가 시각화한 부분인데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예측 성능만 시각화한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각 모델별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진 상태에서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에 대한 예측 성능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가 위에서는 조금 러프하게 탐색을 했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관찰했었던 EDA 결과를 통해서 조금 촘촘하게 한번 하이퍼 파라미터 후보를 작성해 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돌려두시고 한번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는지 좀 저만의 이유를 갖고
주석을 좀 달아두었는데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그냥 참고로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에선 이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번 탐색해 주세요라는 코드를 위에서 설명드렸던 코드인데 다시 한번 수행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언더바 리절트 2라는 어떤 결과 값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코드는 이 예측 결과들을 불러와서 어떤 거를 확인했던 코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신 코드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탐색을 하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베스트를 찾고 그 베스트에 대한 어떤 예측 결과를 테스팅 데이터에서 적용해보는 코드예요. 그래서 먼저 아웃풋, 이 코드는 결과를 불러들이는 코드이고 이거 PLT 피겨는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IDX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별 그 폴드에 대한 평균 성능의 가장 높았던 값에 대한 인덱스를 출력해주세요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 모델별 이제 검증력 어큐러시를 기준을 해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니까 이와 같은 코드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최고였는지를 위치를 파악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이 파악된 위치를 이제 이 아웃풋에 입력을 하게 된 후에 이 해당 위치에서 테스팅 어큐러시를 제가 출력해 주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해당 결과는 밸리데이션, 즉 이 폴드에 대한 평균적인 어큐러시를 기준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른 뒤 그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로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장표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